할아버지, 저 죽나요? 그 아이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너무나 작은 손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그 순간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RH-AB형. 확률이 0.5%인데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기적이 4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딸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걸.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버스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40년간 운전하며 무언가를 찾아 헤맨 남자. 그리고 그가 매일 스쳐 지나쳤던 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29분. 알람이 울리기 1분 전입니다.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입니다. 낡은 천장.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이는 천장. 침대 옆 탁자에 손을 뻗습니다. 안경을 찾습니다. 찾아서 씁니다.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65년을 산몸입니다. 40년을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산몸입니다.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듭니다. 차갑습니다. 8월 말입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옵니다. 10월 31일. 제 마지막 운행일입니다. 64일 남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세면대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벗겨진 머리, 누런 이빨. 이게 제 얼굴입니다. 박종수, 65세, 독거노인. 손을 뻗어 거울을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거울 속 남자가 저를 봅니다. 아직도 찾고 있나? 거울 속 남자가 묻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을 틉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정신이 듭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버스 기사 유니폼이 걸려 있습니다. 남색 셔츠, 남색 바지. 세탁한 지 오래됐습니다. 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습니다. 단추를 채웁니다. 하나, 둘, 셋. 이름표를 답니다. 박종수 742번. 5시 45분. 집을 나섭니다. 복도가 어둡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입니다. 이 빌라는 낡았습니다. 저처럼.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4층에서 1층까지.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립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폐속까지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차고지까지는 도보로 20분 거리입니다. 버스를 타면 10분이지만 저는 걷습니다. 매일.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걸으며 생각합니다. 64일. 64일 후면 저는 이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을 것입니다. 40년을 걸었던 이 길을. 40년. 긴 시간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입니다.
왜 버스 기사가 됐냐고요?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1985년 31살 때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딸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무너졌을 때, 버스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버스를 몰면서 탑승하는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게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 7살쯤 되어 보이는, 혹시 그 아이들 중에서 제 딸을 닮은 아이가 있지 않을까? 아니, 제 딸이 어딘가에서 자라서 언젠가 제 버스를 타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 찾아야 했습니다. 딸을 6시 정각 차고지에 도착합니다.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10여 대 742번 버스를 찾습니다. 저 끝에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낡은 버스입니다. 15년은 된 버스입니다. 곧 폐차될 버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달립니다. 문을 엽니다. 운전석에 앉습니다. 익숙한 자리입니다. 40년간 앉았던 자리입니다. 핸들을 잡습니다. 손에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손때가 묻고 닳아서 제 손 모양대로 패여 있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엔진이 덜컹 하고 깨어납니다. 숨을 쉽니다. 버스가 숨을 쉽니다. 저도 숨을 쉽니다. 오늘도 무사히 중얼거립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주문입니다. 출발합니다. 742번 버스. 신촌역에서 시작해서 연세대를 지나고 부가현동을 거쳐 응암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앙고등학교를 지나 역삼동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 바퀴에 1시간 20분. 하루에 9번. 40년간. 계산해보면 대충 130만 번쯤 이 길을 돈 겁니다.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지루합니다. 당연히 지루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루한 게 좋습니다. 지루하다는 건 평온하다는 뜻이니까. 사고가 없다는 뜻이니까. 6시 10분. 신촌역 4번 출구. 첫 승객이 탑니다. 60대 남자입니다. 출근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뒷자리로 갑니다. 다음 정류장. 대학생 둘이 탑니다. 졸린 얼굴입니다. 다음 정류장. 40대 여자가 탑니다. 마트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이 타고 내립니다. 저는 운전합니다. 핸들을 돌립니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흐릅니다. 6시 47분. 중앙고등학교 정류장.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춥니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처음 봤습니다. 그 아이를. 저 멀리서 달려옵니다. 여고생입니다. 교복을 입은 치마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버스에 올라탑니다. 휴, 겨우 탔다. 혼잣말을 합니다.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삑. 그리고 지나갑니다. 뒷자리로. 저는 그 아이를 봅니다. 백미러로.
18살쯤 되어 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얼굴이 작습니다. 눈이 큽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교복이 약간 해진 것 같습니다. 가방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뒤적입니다. 교과서를 꺼냅니다. 펼칩니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입을 움직입니다. 뭔가를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아픕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제 딸을 닮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닮지 않았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둥근 얼굴에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발합니다. 다음 정류장으로. 그 아이는 계속 공부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봅니다. 신호등에 걸립니다. 빨간불. 멈춥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하품을 합니다. 눈을 비빕니다. 피곤한가 봅니다. 물을 꺼내 마십니다. 텀블러입니다.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초록불. 출발합니다. 10분 후. 역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그 아이가 일어섭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교과서를 넣습니다. 앞으로 걸어옵니다. 제 옆을 지나갑니다. 그 순간 향기가 납니다. 샴푸 향기 같습니다. 달콤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이가 내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 쪽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작은 등, 휘어진 어깨, 무거운 가방. 출발합니다. 다음 정류장으로. 하지만 이상합니다. 계속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왜일까요? 매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웁니다. 그 중에는 학생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날도 그 아이는 탔습니다. 같은 시간 6시 47분 같은 정류장 중앙고등학교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탑니다. 휴.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삑. 뒷자리로 갑니다. 가방을 엽니다.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백미러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탔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2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탈 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내릴 때도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매일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날씨 좋죠? 아저씨, 어제 비 많이 왔죠? 괜찮으셨어요? 아저씨, 오늘 제 생일이에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6시 47분부터 6시 57분까지 그 10분이 2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아침이 쌀쌀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가디건을 걸치고 탔습니다.
아저씨, 감기 조심하세요. 탈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저도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 저 오늘 수능 모의고사예요. 떨려요.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잘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너 매일 공부하잖아. 잘할 거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힘낼게요. 그날 저녁. 그 아이가 다시 제 버스를 탔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아저씨, 화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모의고사 잘 봤어요. 국어 1등급 나왔어요. 그래, 잘했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침에 응원해 주셔서.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석 달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6시 47분. 그 아이가 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안녕. 뒷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옆으로. 아저씨. 응?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요.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황급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선을 침범할 뻔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아. 미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빨간불.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게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엄마 어릴 때 사진이에요. 아이가 다시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제대로. 사진 속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 품에 안긴 여자아이.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빨간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저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래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뭐? 엄마 아빠예요. 근데 엄마가 할아버지를 기억 못 하셔요. 세상이 돌았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헤어지셨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 이 사진은 보육원에 있던 거래요. 엄마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 가지고 계신 유일한 물건이었대요. 아이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응. 아저씨가 이 사진 속 할아버지랑 되게 닮으신 것 같아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아저씨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사진 다시 봤는데 진짜 닮으셨더라고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할아버지도 버스 기사셨을까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 미안. 출발할게. 겨우 발을 움직였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아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모르겠구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 너무 믿기지 않아서. 아, 그렇구나. 그냥 닮으셨나 보네요. 아이가 사진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세상 좁다고 이렇게 닮은 분을 매일 만나다니. 아이가 웃으며 뒷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운전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사진 속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를.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 아이가 정말 수진이인가? 그럼 그 여고생은 내 손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아이야. 밤 11시.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동료 기사들이 인사합니다. 종수 씨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사무실로 갑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펜을 듭니다. 하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 사진. 오늘 아침 본 그 사진. 계속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사무장이 다가옵니다. 종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은퇴 앞두고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장이 돌아갑니다. 저는 운행일지를 마저 씁니다. 겨우 일어섭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우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빗속을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립니다. 머리를 적십니다. 온몸이 젖어갑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흠뻑 젖은 채로 현관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불을 켭니다. 텅 빈 집입니다. 혼자 사는 집입니다. 40년간 혼자 살았던 집입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옷을 벗습니다. 욕실로 갑니다.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십니다. 하지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이 차갑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그 사진을, 그 아이를, 수진이를, 그날을 떠올립니다. 40년 전, 1984년 8월 15일, 광복절, 맑은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예뻤습니다. 글쎄, 수진이 어디 가고 싶대. 7살 딸 수진이를 봤습니다. 놀이동산. 수진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놀이동산? 표 비싼데. 한 번쯤은 괜찮잖아요. 수진이 생일도 지났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결심했습니다. 돈이 아까웠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광복절이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거 타고 싶어.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가자. 줄을 섰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수진이를 말에 태웠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줘. 그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놀이기구를 여러 개 탔습니다. 범퍼카도 탔습니다. 바이킹도 탔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햄버거를 샀습니다. 수진이가 양손으로 햄버거를 들고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케첩이 묻었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먹어. 응. 아내가 물티슈로 수진이 입을 닦아줬습니다. 우리 딸 맛있어? 응. 엄청 맛있어. 다 먹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해? 뭐 하고 싶은데? 저기, 저 큰 거. 자이로 드롭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너 무서울 텐데. 안 무서워. 나 이제 다 컸어.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자이로 드롭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파였습니다. 수진아, 아빠 손 꽉 잡아. 응.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당겼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누군가 뒤에서 세게 밀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이 놓였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가려져서 수진아, 수진아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갔습니다. 수진아. 아내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았으니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7살 여자아이 박수진. 빨간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방송이 계속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놀이동산 측과 협조해서 찾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찾아주세요. 아내가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수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롯데월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보시죠.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니. 수진이가 어디서 자라는 건데.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없이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 후로 3년을 찾았습니다. 전국을. 경찰, 실종아동센터, 사설 탐정.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손만 놓지 않았어도 그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돌았습니다. 혹시 수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진을 봤습니다. 5시 30분. 눈을 뜹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일어납니다.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어떻게 하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냥 물어볼까? 그 아이한테? 아니야, 갑자기 물어보면 놀랄 거야. 그럼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6시. 차고지에 도착합니다. 742번 버스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출발합니다. 하지만 운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만약 정말 수진이라면 40년 만에.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사진만으로는. 신호등에 걸립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립니다. 아, 정신을 차립니다. 출발합니다. 위험했습니다. 정신 차려 박종수. 중앙고등학교 정류장 6시 47분. 도착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도 그 아이가 탈 것입니다. 문을 엽니다.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그 아이가 달려옵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제 눈에는 그 아이가 수진이의 딸로 보입니다. 제 손녀로 보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 목소리가 떨립니다.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삑. 뒷자리로 갑니다. 가방을 엽니다. 저는 백미러로 봅니다. 그 아이를 자세히. 눈매, 코, 입술. 누구를 닮았을까? 수진이를 닮았을까? 아니면 사위를? 사위라니.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고개를 젓습니다. 출발합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이름을 물어볼까? 엄마 이름을?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워. 고민하다가 결심합니다. 저기, 제가 먼저 말을 겁니다. 네, 아저씨?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어제 사진 보여준 거. 아, 네. 그 사진이 언제 찍은 거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릴 때니까. 한 30년? 40년 전? 40년. 맞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서 났어? 보육원에 있었대요. 엄마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거래요. 보육원.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너희 엄마가 보육원에서 자랐구나. 네. 그래서 친부모님을 모르세요. 혹시 찾고 싶으시대요. 평생. 근데 단서가 없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유일한 단서예요. 그렇구나. 더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김민정이요. 근데 본명은 박수진이었대요. 박수진. 수진. 제 딸 이름. 손이 떨립니다. 핸들을 쥔 손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손 떨리시는데.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고, 아저씨 요즘 힘드신가 봐요. 푹 쉬세요. 고마워. 역삼역에 도착합니다.
아이가 내립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저도 손을 흔듭니다. 아이가 학교로 걸어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였구나. 점심시간입니다.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막힙니다. 동료 기사가 다가옵니다. 종수 씨, 밥 안 드세요? 네. 입맛이 없어서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40년 만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저녁 운행을 마칩니다. 차고지로 돌아옵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사무실로 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맞습니다. 여보세요? 박종수 기사님이신가요? 여자 목소리입니다. 30대 정도로 들립니다. 네, 그런데요. 저 이서윤이 엄마예요. 심장이 멎습니다. 서윤이가 오늘 아침에 아저씨한테 사진 보여드렸다고 들었어요. 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러시죠?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직접 뵙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여자도 저도. 언제 뵐까요? 내일 오전 괜찮으세요? 10시에 중앙고등학교 앞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멍하니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내일 만나면, 그 여자를 보면 수진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40년이 지났는데 7살 아이가 이제 47세. 알아볼 수 있을까?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시계를 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9시 50분. 카페 앞에 도착합니다. 일찍 왔습니다. 너무 초조해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만큼은 필요합니다. 연기를 들이마십니다. 내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10시. 카페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안을 둘러봅니다.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짧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저를 봅니다. 일어섭니다. 박종수 기사님이시죠? 네. 다가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봅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눈. 아내의 눈입니다. 크고 선명한 눈. 코. 제 코입니다. 높고 오뚝한 코. 입술. 아내의 입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수진이입니다. 7살 때 수진이가 자라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여자가 주문합니다. 커피가 나옵니다. 하지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침묵이 흐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여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저 이름이 김민정이에요. 네. 본명은 박수진이었어요. 보육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박수진. 제 딸 이름.
몇 살에 보육원에 들어가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7살이었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거의 없어서요. 7살. 맞습니다. 보육원 기록에는 1984년 8월 17일에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1984년 8월 17일. 수진이가 실종된 지 이틀 후. 어디서 발견됐대요? 서울역이었대요. 경찰이 발견해서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서울역.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딱 2개였대요. 여자가 가방을 엽니다.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거요. 사진입니다. 어제 서윤이가 보여준 그 사진. 그리고 이거. 천조각입니다. 빨간 체크무늬. 손에 쥐어줍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만져봅니다. 부드럽습니다. 낡았습니다. 40년 된 천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 여자가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목이 메입니다. 이게 뭐예요? 원피스. 조각이야. 네. 빨간 체크무늬 원피스. 내가 그날 입었던. 여자의 눈이 커집니다. 설마. 수진아. 제 입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아빠. 여자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정말. 제 아빠세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 일어섭니다. 저도 일어섭니다. 여자가 다가옵니다. 저도 다가갑니다. 안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미안해. 계속 말합니다. 손을 놓쳐서. 미안해. 아빠. 딸도 웁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빠를 매일 지나치고 있었는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봅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고 있습니다. 딸을. 40년 만에 찾은 딸을.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딸도 눈물을 닦습니다. 많이 찾았어요. 아빠를. 나도 평생 찾았어. 하필. 매일 아빠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그러게.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윤이가 알려줬어요. 할아버지 닮은 기사 아저씨가 있다고. 그 아이가. 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멀리서 봤어요. 아저씨를. 그래서 전화한 거구나. 네. 보자마자 알았어요. 사진 속 아빠랑 똑같으셨어요. 사진을 봅니다. 40년 전 제 모습. 젊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 모르겠어요. 보육원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었대요. 생각해 봅니다. 그날. 수진이가 실종됐을 때. 사진을 언제 찍었죠? 아침이었습니다. 회전목마 탈 때. 그리고 현상은. 기억났습니다. 사진관에 맡겼어. 네. 그날 오후에. 일시간 현상이라고 해서 4시에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4시 전에 수진이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마 사진관 주인이 경찰에 넘겼을 거야. 미아 찾는다고 방송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운명입니다. 기적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딸이 묻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돌아가셨어. 언제요? 너를 잃고. 3년 후에. 딸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아빠가 못 지켰어.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손을 놓쳤으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위로합니다. 딸이 저를 위로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40년을 메웁니다. 말로. 딸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23세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윤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아들도 낳았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줘요. 다행이다. 아빠도 만나보실래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아빠인데. 아빠. 그 호칭이 낯설지만 좋습니다. 아빠. 응? 이따가 저녁. 우리 집에서 드실래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가족인데. 가족. 40년 만에 듣는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마. 딸이 웃습니다. 환하게. 7살 때 수진이처럼 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은평구의 한 빌라입니다. 3층 건물입니다. 딸이 앞장섭니다. 여기에요, 아빠. 계단을 오릅니다. 2층까지.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딸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여보, 나야. 딸이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남자가 나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키가 큽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왔어? 그리고 저를 봅니다. 여보, 이분이 우리 아빠야. 딸이 소개합니다. 남자의 눈이 커집니다. 네. 아버님? 네. 오늘 찾았어. 어떻게? 남자가 당황합니다. 당연합니다. 갑작스럽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할게. 아빠,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습니다. 들어갑니다. 좁은 집입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사위가 물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직 어색합니다. 당연합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민정이 남편입니다. 박종수입니다. 악수를 합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할아버지.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이입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버스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놀란 얼굴입니다. 서윤아. 딸이 서윤이를 부릅니다. 이분이 진짜 할아버지야. 네. 서윤이의 입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정말요? 응. 내가 어제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 그 사진 속 분이 정말 할아버지셨어. 헐. 서윤이가 저를 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진짜 할아버지세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와. 서윤이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저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그렇지. 대박.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고마워. 내가 알아봐줘서. 할아버지. 서윤이가 제게 안깁니다. 갑작스럽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손녀입니다. 제 손녀입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딸이 부엌에서 요리를 합니다. 냄새가 좋습니다. 뭐 만드세요? 된장찌개요. 아빠 좋아하세요? 좋아해. 사실 40년 만에 먹어봅니다. 누군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혼자 살면서 인스턴트만 먹었습니다. 밥 됐어요. 식탁에 앉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소박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풍성합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 사위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빠,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맛있어서, 따뜻해서, 4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맛이어서. 맛있어.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계속 먹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위가 묻습니다. 버스 기사 일했어요. 40년간. 40년. 오래 하셨네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혼자 사셨어요? 네. 외로우셨겠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외로웠습니다. 40년간. 아빠. 딸이 제 옆에 앉습니다. 이제 자주 오세요. 여긴 아빠 집이기도 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아직도 낯섭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고마워. 아빠가 뭐려? 제가 더 감사하죠. 딸의 손이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늦었습니다. 일어섭니다. 가봐야겠구나. 아빠,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해. 그래도 괜찮아. 자주 올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한다.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아빠, 조심히 가세요. 그래. 잘 자.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서윤이가 손을 흔듭니다. 그래, 잘 자. 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슴이 벅찹니다. 가족이 생겼어. 40년 만에. 이제 혼자가 아니야. 버스를 기다립니다. 밤 버스입니다. 춥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거리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텅 빈 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저절로.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다음 날 아침 6시 47분. 중앙고등학교 정류장입니다. 서윤이가 탑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안녕, 서윤아. 할아버지,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다행이다. 서윤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뒷자리로 갑니다. 저는 백미러로 봅니다. 제 손녀를. 가슴이 따뜻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서윤이가 제 버스를 탑니다. 매일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할아버지, 주말에 우리 집 오실 거죠?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손녀와의 대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주말입니다. 딸의 집에 갑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사과, 배, 귤. 아빠 오셨어요. 딸이 반깁니다. 이거 뭐예요? 과일 좀 샀어. 아이고, 괜히 사오시게.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갑니다. 서윤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달려와서 안깁니다. 공부 중이었구나. 네, 수능 준비해요. 힘들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생각하면 힘나요. 그래, 고맙다.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딸이 앨범을 가져옵니다. 낡은 앨범입니다. 이게 뭐니? 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 보육원에서 찍은 거. 펼칩니다.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린 딸의 사진. 10살, 15살, 20살. 이렇게 컸구나. 네. 아빠 없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함께 있잖아요. 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새 사진 찍어요. 새 사진? 네. 가족 사진. 그래.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타이머를 맞춥니다. 모여 앉습니다. 딸 사위, 서윤이 그리고 저. 자, 찍힙니다. 찰칵. 4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입니다. 11월 14일 비 오는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 굵은 빗줄기입니다. 우산을 챙깁니다. 차고지로 갑니다. 6시 742번 버스. 버스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와이퍼를 켭니다. 시야가 흐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조심히 가야겠어. 중얼거립니다. 출발합니다. 6시 47분 중앙고등학교 정류장. 도착합니다.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이 젖었습니다. 문을 엽니다. 할아버지. 뛰어오릅니다. 비 많이 오네. 네, 엄청 와요. 우산을 접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감기 걸리겠다. 조심해. 괜찮아요. 할아버지야말로 조심하세요. 그래. 뒷자리로 갑니다. 운전하며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은 사고가 많아. 조심해야 해. 신호등에 걸립니다. 빨간불. 와이퍼가 움직입니다. 좌우 좌우. 비가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신호가 바뀝니다. 출발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7시 역사역 근처. 거의 다 왔습니다. 서윤이가 일어섭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 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것입니다. 신호등에 걸립니다. 마지막 신호등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집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제 버스 쪽으로 미끄러져 옵니다. 위험해. 핸들을 꺾습니다. 하지만 으악. 버스가 흔들립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버스가 멈춥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뒤를 돌아봅니다. 승객들이 놀란 얼굴입니다. 하지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서윤아. 서윤이를 찾습니다. 서윤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서윤아. 달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서윤이에게 다가갑니다. 서윤아, 괜찮아? 아파요.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서윤아. 심장이 멎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서윤이를 옮깁니다. 보호자시죠? 네. 제 손녀입니다. 같이 타세요. 구급차에 탑니다. 서윤이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곧 병원 도착해. 할아버지. 응, 여기 있어. 병원에 도착합니다. 서윤이를 응급실로 옮깁니다. 의사들이 달려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부 외상이 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들어갑니다. 서윤이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저는 밖에 남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손을 모읍니다. 기도합니다. 40년 만에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입니다. 나야, 민정아.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이가 사고가 났어.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 병원이야. 어디냐면 주소를 알려줍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20분 후 딸이 도착합니다. 사위와 함께 숨을 헐떡입니다. 뛰어온 것 같습니다. 아빠, 민정아, 서윤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검사 중이야. 무슨 일이에요? 버스 사고가. 내가 목이 메입니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빠 잘못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다른 차가 미끄러진 거잖아요. 하지만 의사가 나옵니다. 일어섭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두부에 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입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출혈량이 많아서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RH-AB형입니다. 침묵. 그게 희귀한 거예요? 딸이 묻습니다. 네. 한국인 중 0.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호자분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계시면 직접 수혈이 가능합니다. 딸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O형이에요. 사위도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O형입니다. 의사가 저를 봅니다. 할아버지는요? 저는 심장이 뜁니다. RH-AB형입니다. 의사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기적이네요. 바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의사를 따라갑니다. 딸이 제 팔을 잡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감사해요, 아빠. 무슨 소리야? 내 손녀인데. 피를 뽑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습니다. 붉은 피가 주사기에 차올랍니다. 제 피입니다. 서윤이에게 갈 피입니다. 제발 살려줘. 제발. 10분 후. 혈액형 일치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바로 수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웁니다. 침대에 혈액 주머니가 연결됩니다. 제 피가 흘러나갑니다. 천천히 서윤이에게로 천장을 봅니다. 하얀 천장입니다. 조명이 눈부십니다. 눈을 감습니다. 생각합니다. 40년 전에도 이랬어.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어.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해. 30분 후 수혈이 끝났습니다. 일어납니다. 조금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요. 아니야. 기다립니다. 수술실 앞에서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술 중. 시계를 봅니다. 오후 1시입니다. 수술 시작한 지 2시간째입니다. 딸이 울고 있습니다. 사위가 안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서윤이. 제발. 저도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4시간째입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하지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서 있습니다. 불이 꺼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딸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입니다. 깊게 서윤이를 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입니다. 하지만 숨을 쉽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서윤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뜹니다. 천천히. 엄마. 서윤아. 딸이 달려갑니다. 유리창에 손을 댑니다. 엄마 여기 있어. 서윤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저를 봅니다. 할아버지. 손을 들어 흔듭니다. 약하게. 저도 손을 흔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서윤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병실을 방문합니다. 꽃을 들고 갑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웃습니다. 괜찮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침대 옆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피 받았다며요? 응.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당연한 거지. 서윤이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의사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앉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네. 할아버지와 환자의 혈액형이 일치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혈액 마커 분석 결과 할아버지와 환자가 직계 혈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직계 혈연이요? 네. DNA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요.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궁금한 케이스라서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과 함께 병원에 갑니다. 의사 상담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넵니다. 받아봅니다. DNA 일치율 25%. 관계 조부 마이너스 손녀 확정. 할아버지와 환자는 생물학적으로 확실한 조부 손녀 관계입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과 할아버지도 검사하셨죠? 딸을 봅니다. 네. 결과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건넵니다. DNA 일치율 99%. 관계 부자 확정.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빠가 맞았어요. 그래. 넌 내 딸이야. 서로를 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확신입니다. 서윤이에게 말합니다. 서윤아,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야.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서윤이의 눈이 커집니다. 진짜요? 응. 와. 대박이다. 서윤이가 웃습니다. 환하게. 저 정말 할아버지 손녀 맞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요.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서윤이가 퇴원합니다.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할아버지, 제가 걸을 수 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밀어줄게. 병원을 나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11월 말인데도. 좋다. 서윤이가 팔을 뻗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은퇴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차고지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박종수 기사 은퇴 기념식. 일시 12월 31일 오후 7시. 장소 차고지 회의실. 동료들이 축하합니다. 종수 씨 축하해요.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허전합니다. 40년을 달렸던 이 길을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는 게 742번 버스. 매일 아침 똑같이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운행이 30일이야. 중얼거립니다. 잘 부탁해. 버스를 쓰다듬습니다. 핸들을. 차가운 금속입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6시 47분 중앙고등학교. 서윤이가 탑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깁스도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응, 안녕. 할아버지 한 달 남았죠? 그래. 슬퍼요. 이제 할아버지 버스 못 타잖아요. 그래도 자주 보잖아. 그렇긴 한데. 서윤이가 입을 삐죽입니다. 귀엽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말합니다. 기사님 은퇴하신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40년요. 와, 대단하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단골 승객들이 작별 인사를 합니다. 2주 남았습니다. 사무장이 부릅니다. 종수 씨, 마지막 운행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평소처럼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대로 하시죠. 딸이 전화합니다. 아빠,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생각 안 해봤어. 우리랑 같이 살아요. 뭐?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거기서 사세요. 아니야, 너희 불편하잖아.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죠. 서윤이도 좋아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생각해 볼게.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치킨과 케이크입니다. 아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응.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 같이 살자. 정말요? 응. 딸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마워요, 아빠. 내가 고맙지. 서윤이가 환호합니다. 와,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 기뻐? 당연하죠.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마지막 전날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운행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40년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일찍 깹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40년의 마지막.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65세. 늙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40년을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니폼을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는 유니폼입니다. 단추를 채웁니다. 하나, 둘, 셋. 이름표를 답니다. 박종수 742번. 차고지에 도착합니다. 742번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차체를 만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중얼거립니다. 고생했어.
40년간 버스에 탑니다. 운전석에 앉습니다. 핸들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을 겁니다. 엔진이 깨어납니다. 출발합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마지막 운행. 첫 번째 정류장 신촌역. 승객이 탑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오늘은 특별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언제나처럼. 6시 47분 중앙고등학교. 도착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엽니다. 서윤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딸이 있습니다. 사위도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제 외손자입니다. 놀랍니다. 할아버지, 모두 함께 탑니다. 너희들, 할아버지 마지막 운행인데 어떻게 안 타요? 서윤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딸도 웃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삑삑삑삑. 4명이 탑니다. 제 가족이 뒷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봅니다. 딸이 웃고 있습니다. 서윤이가 동생과 장난치고 있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딸이 묻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출발합니다. 마지막 운행을 가족과 함께 평소와 같습니다. 정류장에 서고 승객이 타고 내리고 하지만 다릅니다. 뒤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여기 제가 맨날 다니던 학원이에요. 할아버지, 저기 엄마 직장이에요. 서윤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래? 네. 한 바퀴를 돕니다. 1시간 20분. 다시 신촌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운행. 시간이 흐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오전이 지나갑니다. 점심시간. 승객들이 적어집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지 않으세요? 서윤이가 묻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준비했어요. 딸이 도시락을 꺼냅니다. 쉬는 시간에 드세요. 고마워. 5번째, 6번째. 해가 기울어 갑니다. 저녁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운행 저녁 6시. 마지막 운행입니다. 9번째. 마지막. 40년의 마지막. 해가 집니다. 노을이 집니다. 붉은 노을. 하늘이 붉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쁘다. 중얼거립니다. 마지막 정류장. 신촌역. 도착합니다. 마지막 승객이 내립니다. 이제 버스에는 저와 가족만 남았습니다. 차고지로 갑니다. 천천히 40년을 달렸던 이 길을 마지막으로 차고지 도착 저녁 7시 도착합니다. 엔진을 끕니다. 시동이 꺼집니다. 40년 만에 마지막으로 침묵. 일어섭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서윤이가 말합니다.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딸도 말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 고맙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버스에서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봅니다. 742번 버스를, 40년을 함께한 버스를. 고마웠어. 손을 댑니다. 차체에. 정말 고마웠어. 회의실로 갑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종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40년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무장이 나옵니다. 꽃다발을 줍니다. 박종수 기사님 4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건넵니다. 받습니다. 앞에 섭니다. 동료들이 봅니다. 딸과 가족도 뒤에서 봅니다. 40년. 목소리가 떨립니다. 40년을 달렸습니다. 이 길을 처음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제 인생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4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웅성입니다. 7살짜리 딸을 놀이동산에서. 그 후로 저는 이 버스를 몰면서 매일 승객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그 얼굴들 중에 제 딸이 있지 않을까? 미친 짓이었죠. 웃습니다. 쓸쓸하게. 하지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딸을 봅니다. 3개월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제 버스를 타던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렸던 제 딸의 사진을.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여고생의 엄마가 제 딸이라는 것을. 동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목이 맵니다. 40년을 달렸던 이 길 위에서 저는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 손녀도 만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래서 저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 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버스가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매일 이 길을 달리지 않았다면, 저는 제 딸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4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길 끝에서 저는 제가 찾던 모든 것을 찾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깊게. 박수가 터집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동료들이 웁니다. 저도 웁니다. 딸도 웁니다. 서윤이도 웁니다. 차에 탑니다. 사위가 운전합니다. 딸이 옆에 앉습니다. 뒷자리에 저와 아이들이 앉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 가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 방 준비했어요. 그래. 고마워. 천만에요. 창밖을 봅니다. 밤거리가 지나갑니다. 익숙한 거리입니다. 40년을 달렸던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승객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승객입니다. 이제 집에 간다. 생각합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눈을 감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핍니다. 창밖으로 보입니다. 분홍빛 벚꽃이. 저는 이제 딸의 집에 삽니다. 작은 방 하나. 하지만 충분합니다. 가족과 함께니까. 아침입니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5시 30분이 아닙니다. 7시입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아침 드세요. 그래. 식탁에 앉습니다. 서윤이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잘 잤니? 네. 교복을 입었습니다. 고3이 됐습니다. 수능이 9개월 남았습니다. 서윤아, 오늘 학교 가는 길 태워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서윤이가 나갑니다. 저도 나갑니다. 산책을 갑니다. 요즘 매일 산책합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공원을 걷습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바람에 아름답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유모차를 미는 부부들. 저는 그들을 봅니다. 평화롭게. 40년 전, 저는 이 평화를 잃었습니다. 딸을 잃으면서.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빠 도와주실래요? 응, 뭘 도와줄까? 감자 좀 깎아주세요. 알았어. 함께 요리합니다. 딸과 40년 만에 하는 일입니다. 서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 모입니다. 식탁에 딸 사위, 서윤이, 외손자 그리고 저.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윤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친구가 그러는데. 듣습니다. 손녀의 이야기를. 재미있습니다. 아빠, 주말에 어디 갈까요? 딸이 묻습니다. 글쎄, 어디가 좋을까? 놀이동산 어때요? 놀이동산? 네. 서윤이가 가고 싶대요. 놀이동산. 40년 전 그곳.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래, 가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니까. 롯데월드에 갑니다. 40년 만에. 입구에 섭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 저기 회전목마예요. 서윤이가 가리킵니다. 40년 전 수진이가 탔던 그곳. 타볼까? 네. 함께 탑니다. 회전목마에. 서윤이, 외손자 그리고 저. 음악이 흐릅니다. 회전목마가 돕니다. 천천히. 서윤이가 웃습니다. 외손자도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딸이 사진을 찍습니다. 아빠 웃으세요. 손을 흔듭니다. 찰칵. 새로운 사진입니다. 40년 만에 새 사진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수진아.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40년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기다려줘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눈을 뜹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딸이 커피를 내립니다. 아빠 주무셨어요? 응. 커피 드세요. 고마워. 창밖을 봅니다. 거리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버스가 지나갑니다. 742번. 제가 몰던 버스입니다. 손을 흔듭니다. 작별 인사를. 잘 가. 이제 다른 기사가 몰겠지. 부디 무사히. 버스가 멀어집니다.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게는 가족이 있으니까. 아빠 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딸에게 돌아섭니다. 미소 짓습니다. 같이 앉자. 네. 소파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딸과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수의 이야기. 742번 버스의 이야기. 40년의 이야기.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숨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40년이 걸려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